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여러분들 화학 그러면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외울 거 많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뭐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뭐 지질학, 천문학 뭐 이런 거를 종합한 지구과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왠지 물리 그러면 수학적인 내용 많이 들어가고 화학 그러면 뭐 외울 거 많고 이런 식의 외울 거 많고 어렵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확실하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학 그러면은 뭐 굉장히 어렵고 외울 거 많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화학도 이렇게 쉬운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껴보기 바란다 하는 면에서 우리 현대는 과학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화학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화학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변화라는 얘기예요. 학은 배운다는 얘기고 학문 그럴 때 학자니까. 그러면 화학은 변화에 대해서 변화. 자,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화학이라는 점이죠. 이 변화는 그러면 물리적 변화가 있고 우리 물리적 변화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하고 뭐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 변화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한다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에 전혀 본질적인 부분, 즉 H2O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바뀐 바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 물리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가 있죠. 이 화학적 변화다 할 것 같으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 여러분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이런 반응을 우리는 연소라는 형태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수소는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산소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금방 짐작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반응 전에는 수소하고 산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반응 전에는. 그러면 반응 전에는 수소하고 산소였는데 어떻게 반응 후에는 이게 새로운 물질인 물로 변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바로 화학적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라고 하면은 반응 전후에 수소나 산소 뭐 이런 것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수소나 산소가 뭔가 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요 힘. 자, 힘 그러면 인력이 있고 반발력. 이 반발력이란 말 대신에 민다는 뜻에서 척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척은 이제 배척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배척한다 서로 미는 힘.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인력의 효과와 반발력의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력. 중력은 만유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에서는 미는 건 없어. 뭐만?
끌어당기는 것만 있다. 만유는 세상 만물에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중력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인력만 있고 반발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해서 전자기력 이렇게 불러요. 전자기력.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양전기, 플러스, 음전기,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전기력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끼리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서로 밀잖아. 그죠? 이건 서로 민다. 마이너스끼리도 밀죠. 마이너스 민다. 그래서 전기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러니까 양전기와 음전기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또 하나는 같은 양전기끼리 같은 음전기끼리 미는 힘. 자, 이런 것을 우리 전기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화학에서 다루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화학에서 다루는 힘은 대부분 이 전기력이에요. 대부분.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력 이건 뭐냐? 자기력은 자석 있죠, 자석. 자석 N극, S극. 자, N극끼리 밀고 N극, S극 잡아당기고 그렇죠? 여기에도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그런데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여기가 이제 I 이렇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하자.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들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뭐가 생기냐면 바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된 얘기는 자기장은 원래 N극에서 자 여기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자석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고 하자. 그럼 자석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해요.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있다. 그런 자기력선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주변에 자기력선 이것이 형성되는 걸 이용해서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기력과 다기력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핵이 있어요. 이 핵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 다음에 핵 바깥에는 전자라는 녀석이 있어요. 전자. 그런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자, 문제는 핵과 전자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힘이 작용하겠지요. 그런데 핵 속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 양성자라 그래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전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중성자라 그래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핵 안에 있는데 근데 이놈들은 핵 안에 양성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양성자가 한 10개 있고 중성자도 한 10개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 이것들이 서로 끌어당겨야 되고 또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 이것들은 강하게 플러스끼리니까 반발할 텐데 그것들이 도망 못 가게 묶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내는데 그것을 강한 핵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붕괴라고 해서 핵이 핵 붕괴 반응에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으키는 힘인데,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그 핵에 관련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자연계에서 이제 몇 가지 힘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 이 녀석은 플러스 전기를 띄웠다, 그렇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제로야. 그리고 전자가 있어요. 양성자를 영어로 프로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P 이렇게 써볼까요? 중성자를 영어로 뉴트론, 그렇기 때문에 N 이렇게 한번 써보자.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 그렇기 때문에 E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근데 보통 전자는 E 쓰고서 이게 음전기를 띠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다가 위참자로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제 흔히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것들 사이에 대해서 몇 가지 요 입자들의 가진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질량 B. 여기 사실 관심 있는 건 질량 B예요. 이게 워낙에 작은 입자들이니까 이거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솔직히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관심이 많겠지만 우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질량 B를 이제 알아보는데, 질량 B가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의 질량도 1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자는 아주 작아요. 어느 정도? 0.00005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금방 짐작이 되네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형편없이 작구나. 이거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겠다. 그럼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원자 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 핵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선 그걸 잘 생각을 해주세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이 원자 핵의 질량이고 전자의 질량은 형편없이 작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전자가 양성자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전하예요. 전하. 여러분들 이 전하가 뭐죠? 전하? 무슨 뭐 옛날에 임금한테 전하 뭐 그런 거 아니죠. 전기적인 크기를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B에 관심이 있어요. 전하 B. 전하 B가 양성자는 플러스 1이죠. 중성자는 0이야. 0.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서 금방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는 질량으로서는 형편없죠. 형편없이 전자가 그냥 저 아래로 떨어지는데 전하로서는 막강해요. 1대1로. 그죠? 부호가 다를 뿐 1대1로 대등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전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자,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전자에서는 바로 전하 B. 요게 질량에 대해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영향을 많이 주고 전하에 대해서는 전기적 힘, 이거에 대해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원자란 말 우리 평소에도 이제 종종 하게 될 텐데, 원자. 이 원자의 모양을 보면은 원자의 모양은 그냥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그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칭적인 이런 형태가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구형이잖아요. 지구도 구형이고, 물론 엄밀하게는 완벽한 구형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모양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원자는 그런데 이제 중심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을 우리 플러스 이렇게 써볼까요?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다닙니다. 이 전자는 E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까? 이랬을 때 이 전자하고 핵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끌어당길 거야.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니까. 문제는 만약에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끌려갈 겁니다. 자, 태양이 강력하게 그 지구를 끌어당길 텐데 지구가 태양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죠. 왜? 지구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전자도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건 틀림없어요. 움직이니까 이제 끌어당기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계속 이 주변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치 원운동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원운동 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좀 더 공부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어쨌든 돌아다닌다. 그거를 이해해 두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니까 돌아다닌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은 핵 플러스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이 사이에는 뭐가 잠겨요? 전자기력. 이거 통합해서 전자기력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기력. 그죠? 전기력. 자,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것이 원자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원자의 중요한 힘이라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힘이 물론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그러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 핵이 얼마만큼 끌어당기는지 이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떼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떼내면 핵이 끌어당기는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여러 가지 각 원소가 가지는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봤습니다.